있을 줄 몰라요. 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1시간을 그냥 못해가지고 오늘 좀 20분 일찍 수업한다 그랬는데 혹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동영상 보시는 걸로 하고 오늘 어느새 그 종강입니다. 어쨌든 8주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이 8주차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꽃다발 하고 케이크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드시고 페이지라도 있어요. 오늘 주로 그 자축하는 그런 어차피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만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제 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기본 과정의 하이라이트가 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탑을 산치대 탑 그걸 설명하고 그게 이제 아소카 대왕 때의 탑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탑, 산치대 탑.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의 다양한 전탑들, 막 누각식 그런 전탑들 보여주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목탑까지 설명했습니다. 목탑, 황룡사 9층탑하고 법주사 5층탑, 그다음에 불나서 못 쓰게 된 그 탑하고 해서 목탑을 설명을 했고 이제 오늘은 석탑, 여기가 메인이죠. 이 석탑이 사실은 한국 탑은 석탑이거든요. 지금 동양 삼국을 얘기할 때 중국은 전탑, 벽돌탑이 제일 많다. 한국은 석탑, 돌탑이 제일 많다. 일본은 목탑. 그 나라의 자연 환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화도 그냥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에 맞는 문화가 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전탑이 단연 많고 한국은 석탑이 많고 일본은 목탑이 많고 그것도 그런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백제하고 신라로 나누어서 두 갈래의 줄기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아쉽게도 고구려는 우리가 가볼 수도 없고 북한 땅이라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백제 계열 탑하고 신라 계열 탑인데 백제는 단연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이거 진짜 아주 탑 오브 탑이죠. 우리가 뭐 하면은 탑 오브 더 월드 막 근데 이건 탑 오브 더 탑입니다. 진짜로. 639년 백제 무왕 40년에 세워진 탑인데 현재 국보 제11호입니다. 요게 백제탑의 제1번. 그럼 신라탑의 1번은 어디냐? 분황사에 있는 탑인데 오늘 모전석탑입니다. 모전석탑은 전탑은 벽돌로 한 거잖아요. 벽돌을 한 것을 흉내낸 게 모전이에요. 어서 오세요. 편한 데 앉으세요. 여기 제가 마련해 놨습니다. 센터포드에. 네. 그래서 이 모전은 돌을 벽돌같이 잘라서 쌓는 거예요. 벽돌 쌓듯이. 그리고 돌을 잘라내는 과정만 틀리지 쌓는 거는 벽돌 기법으로 쌓는 건데 이게 이제 경주에 가면 있는 분황사 모전탑인데 요거는 선덕여왕 때 창건을 한 절이죠. 절. 요거는 절이 때 창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639년이고 634년인데 그럼 얘가 5년 먼저 세워졌냐? 그 얘기는 아니고 얘는 탑을 세워준 해가 639년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 탑 안에. 얘는 탑은 몇 년도인지는 몰라. 근데 이 분황사가 요때 세워진 거예요. 분황사가. 그러면 탑도 그때쯤 세우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무튼 요것도 국보입니다. 둘 다 국보탑으로 백제계의 1호탑, 신라계의 1호탑으로 손꼽히는 탑 오브 더 탑입니다. 가장 오래된 거죠. 자, 이제 백제, 신라, 백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신라는 잠시 꺼놓고,
잠시 꺼놓고 백제 얘기를 쭉 하겠습니다. 백제탑을. 백제가 이 석공이나 기와나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라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신라에서도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는 시기에는 기술자를 지원받아서 건물도 짓고 탑도 쌓고 이렇게 했습니다. 백제 석탑은 지금 얘기한 미륵사지 석탑이 아주 가장 기본이 되고 거의 완성탑은 백제탑의 완성탑이라고 하면은 정림사지 5층 탑입니다. 정림사는 538년에서 660년 그 어간에 창건이 된 절로 전해지는데 거기 마당에 서 있는 이 5층 탑이 역시 국보고요. 백제탑의 가장 모본이 되는 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얘기한 미륵사지 석탑부터 가보겠습니다. 원래 최근까지 이 모양이었어요. 한 20년 전까지. 그랬다가 20년 전부터 이게 탁 막아놓고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 끝낸 게 한 1, 2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이 모양으로 서 있었어요. 제가 여기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이 모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탑에 붙은 타이틀은 현존하는 최초의 석탑이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탑이다. 엄청 커요. 이거 거의 건물, 목조 건물을 돌로 옮겨놓은 거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양식은 목탑 양식이에요. 돌로 지었지만 목탑 양식을 돌로 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보제 11호고 세계유산에 등록이 돼 있어요. 요 탑이 세계유산에 등록됐다는 게 아니라 그 부여, 공주하고 이쪽 세 군데가 다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죠. 그래서 세계유산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수리하고 복원을 했어요. 이 상태를 다 털어내서 다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장기 단일 문화재 수리 기록입니다. 20년, 200억 가지고 한 해에 10억씩 해서 20년을 했는데 문화재 수리 복원하는데 기록이 몇 가지 있죠. 최장기 기록은 이 탑이고 최고 금액상으로 최고 금액은 남대문입니다. 남대문 복원이 돈은 더 들었습니다. 기간은 얘보다 짧지만 20년은 안 걸렸지만 그래서 미륵사지가 어서 오세요. 미륵사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미륵사지의 국립박물관을 지금 지었거든요. 전에 익산박물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륵사지를 전부 광활한 절터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국립익산박물관을 미륵사지 전시관이 있던 걸 확대해서 국립익산박물관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미륵사지를 포함해서 익산의 왕궁리 유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전시해놨는데 거기에서 익산 미륵사지 이렇게 3탑으로 그래서 가운데는 목탑이었고 좌우로 석탑인데 우리가 말하는 탑은 요겁니다. 서탑이고 동탑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는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냥 아예 새로. 그리고 얘는 무너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살렸죠. 20년 동안. 20년 동안 했던 게 여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없습니다. 가운데는. 그냥 탑 2개만 서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래서 요게 서탑. 요게 동탑. 동탑은 아예 없는 빈 땅에다가 9층 탑을 다 세운 거고 서탑은 논란이 많았으나 이거 제가 설명할 겁니다. 최종 결론은 이거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 이거 상상으로 짓는 게 아니다. 복원은. 그래서 무너져 있는 상태 그대로만 살렸습니다. 허물어진 6층만큼 남은 거 그대로.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9층이라고 전하는 남아있는 무너진 6층인데 그 무너진 6층 그대로 살리는 걸로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이 탑에 얽힌 얘기가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탑을 공부하는 거예요. 저 탑,
육축탑 하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신라 백제 그 역사가 다 나와요. 자,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20년 전 사진이거든요. 20년 전 사진. 물론 지금 완전히 복원하기 전 사진인데, 그래서 미륵사 서탑이라고 합니다. 서탑. 백제 최대 절이었던 익산 미륵사 남아있지 않죠, 지금 당연히. 그래서 미륵사 터에 있는 우리나라 또는 광범위하게 동아시아 석탑 중 최고 최대, 그러니까 가장 올드하고 가장 그레이트하고 한 탑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너졌지만 이 뒤쪽은 깎아서 그냥 시멘트로 이렇게 발랐고, 아쉽게도 반쪽으로 이렇게 반쪽으로 6층까지만 남아 있어서 정확한 층수도 알 수 없다. 7층이었는지 9층이었는지. 그러나 9층이라고 짐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탑의 생김은 목탑을 그대로 옮긴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기단, 요 베이스, 요 부분을 얘기하는 요 부분, 기단은 1단이며, 원래 3층 석탑은 2층 기단인데 오늘 그냥 1단 낮게 깔았고, 요게 이제 1층 몸돌, 지붕돌, 2층 몸돌, 지붕돌 이런 식으로 요 6층 일부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각 층마다 크게 이렇게 3칸을 나눴는데 1층은 가운데는 문을 틈을 내서 사방에서 열십자로, 이걸 딱 위에서 보면은 열십자로 통로가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론 국보는 못 들어가게 해놓고 서탑을 가서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가운데 보면은 3칸씩 나는 가운데 칸에 문을 만들어서 사방으로 내부가 통하게 하고, 내부 중앙 열십자가 만나는 가운데는 거대한 사각형 기둥, 걔가 이제 제일 중심 기둥이에요. 올라가는 그게 가운데 서 있고, 약간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은 거기 지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그냥 어지간한 사람은 그래도 돌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둥이 배흘림 기둥으로 되어 있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둘 건, 배흘림이 요렇게 둥글게 된 것만 배흘림이 아니에요. 직선으로 돼도 위아래 높이가 다른 것은 배흘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정 같이 가운데 뽀글록한 나무 기둥만 배흘림이 아니고, 요것도 가서 보면 우리가 볼 때 말은 뭐 비슷한 형태인데 그 건축상에서는 배흘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돌, 요 옆에 지붕돌은 오히려 얇고 넓다. 그리고 끝에 가서 약간, 아주 많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치켜올린, 약간 이렇게. 그래서 요게 백제탑의 아주 요거 특징이에요. 얇은 지붕돌이 끝에 가서 살짝.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듣겠습니다. 해주세요. 뚜껑 열면. 우리 저기 전임 반장님인데 졸업했다니까 또 오셨구나. 그쪽에 네, 옛날 얘기 듣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하고 뭐 틀리게 하나. 마지막 그땐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백제탑을 설명하면은 다 지붕돌이 얇고 넓은데 끝에 살짝 치켜 올린 백제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구퉁이에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분이 누구냐면 석인상, 이렇게 약간 동물상 같은 게 이렇게 네 구퉁이에 나 있었는데 지금 3개만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복원한 걸 하나는 새로 깎아서 4개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목탑에서 속탑으로 넘어가는 과정. 거의 목재를 돌로만 지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아주 대단한 탑인데, 제가 여기에 기가 막힌 스토리가 담겨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1910년 일본 사람 조사단이 찍은 건데,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지금 저에서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하고, 이 뒷면 찍은 거죠, 뒷면. 아까 보면은 요거는 앞면이고 나름대로 정리한 상태에 시멘트를 쫙 발랐거든.
이거는 시멘트 바르기 전에 그냥 우그러진 모습 그대로예요. 불과 1910년, 100년 전에 이랬다고요. 우리나라 국보 석탑이. 그랬는데 1915년에 5년 뒤에 아까 그 사진이 10년이라 했잖아요. 5년 뒤에 이쪽을 이렇게 시멘트로 착착 바르고 여기에 조금 이 탑의 모양과 관계없이 뒤에 이렇게 축대를 쌌어요. 이건 이제 이쪽에서 찍은 건데 아예 뒤쪽에서 뒤쪽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때는 이거를 욕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앞에 붙여 일본 놈들 말이야 이렇게 일본 놈들 이 일제 강점기 때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상황 논리가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시멘트는 최신 자재예요. 최고의 자재야. 뭐를 보수하고 무너지는 거 막고 붙이고 하는 거에 최고 자재가 시멘트예요. 지금 생각하면 야 성의 없이 이렇게 시멘트를 쳐발랐냐 막 이렇게 표현하지만 응? 그때 당시 저게 그때 인간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복원 자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욕만 할 수는 없다.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라도 안 해놨으면 지금 요거 안 남아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앞뒤가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때만 해도 사진이 있으니까 복원은 할 수 있죠. 사진이 있으니까. 그 옛날 사진은 없지.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년 전까지 이랬었어요. 그래서 가서 볼 때는 여기 서탑, 여기 복원한 등탑 이렇게 완전 캄보디아급 어디 이런 앙코르와트급 그런 모양으로 돼 있었어요. 그것을 완전 해체해서 보수 정비한 거 복원이 아니고 그래서 99년도에 해체하자 결정을 해서 2019년에 준공을 했으니까 20년이 걸렸죠. 19년도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본격 진행을 했는데 2009년 1월 4일 날이 이 탑의 역사에 큰 빅 이벤트가 벌어진 건데 위에서부터 다 해체 번호 다 매겨가지고 해체를 해서 내려가서 마지막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게 동서남북 통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가운데로 가운데 만나면 여기 중앙에 이건 제일 깊이 올라가는 심초석이죠. 그 위에 심주 가운데 기둥이 올라가는 주축들의 여기는 여기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조금 약간 슬림한 사람이 유리해. 근데 여기에 요 자리에서 뭐가 나왔냐? 사리 장엄이 나온 거예요. 2009년 1월. 이거는 다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를. 그랬더니 19종, 19종류 4,900여 점, 총 9,700여 점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나도 1점, 2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구슬 이런 것도. 그래도 만여 점이 나왔는데, 하이라이트는 뭐냐? 글씨로 쓴 사리 봉안 기록이 나옵니다. 문화재에서 글씨 나오면 대박이라 그랬죠, 제가. 이제 이 탑의 궁금증이 다 풀리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거기에 요 탑은 639년에 걸려 그랬고, 누구가 탑을 세우면서 발언을 했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해 놓고, 2015년 말에 거의 이렇게 한 5, 6년 뒤에 모든 걸 다시 묻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사리 봉안이 이런 거는 진품은 박물관에 놔두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묻는 거예요. 그대로 나온 거하고 똑같이. 진품은 박물관에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재봉안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기 하다가 보니까 많은 이제 출토 유물이 나왔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미리 설명한 대로 중간쯤에 20년 동안 하는데 중간쯤에 과연 이 탑을 어디까지 복원할 것이냐를 가지고 세 가지 방안을 의논하는 거예요. 1번, 경사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무너진 상태 그대로 6층까지만 한다가 1번. 2번은 그래 위에 층수는 알 수 없으니까 6층까지 하는데 무너진 정도는 살리자. 6층까지는 알 수 있지 않냐. 그거 대칭으로 가면 되니까. 3번, 9층까지 서탑도 세웠는데, 동탑도 세웠는데 9층까지 살리자. 이 세 가지를 의논했는데 1번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 문화재 복원은 상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황령사 구층탑을 사실 복원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림도 없고 사진도 없는데 그래서 함부로 추정해서 보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1번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돌의 62%는 원래 여기 있던 돌을 썼고 38%는 이제 익산의 황등이 돌이 전국 최고 수치의 석질이 그래서 그쪽 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2017년에 다 등록을 했다. 그랬는데 자 사리장원부가 여기서 나왔다 했더니 여기 이 원이 조금 삐뚤어졌네. 여기서 나왔는데 이걸 확대해 보면은 요 홈을 파놓고 요 동그란 게 사리 호예요. 요걸 더 확대하면 요게 호고 요게 그 기록이야. 요게 봉영기. 그래서 이걸 꺼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 어떤 게 가슴 떨리냐면은 요 돌에 요 먹띠 있죠. 먹띠. 야 옛날 석공이 1500년 전 석공이 탁 먹줄 탁 땡기고 이렇게 놓고 탁 땡겨가지고 정 가운데 잡은 요 흔적이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야 너는 막 이런 게 놀라운 거 이게. 응? 요거는 무슨 그림이냐면은 우리가 석탑을 봤을 때 어디에 사리가 들었을까? 결국 탑은 사리를 모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들었을까? 요거는 불국사 3층 탑입니다. 요게 어디에 탑이 들었을까? 모르는 거예요. 불국사 탑은 어디에 들었냐면은 요게 1층 몸돌, 1층 지붕돌, 2층 몸돌, 2층 지붕돌인데 다 위에서부터밖에 못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면 없어. 여기 있나? 없어. 얘 드러내고 몸돌에 있나? 없어. 얘 드러내고 여기 지붕돌에 있나? 없어. 얘 드러내고 보니까 2층 몸돌에 이렇게 사리공이 파져가지고 거기에 사리가 모셔져 있더라.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디다 모시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석탑은 맨 꼭대기 층에 사리를 넣는다.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도굴꾼들은 무조건 맨 꼭대기 층 빼고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은 탑이 중요해. 훔쳐갈 것만 중요해. 근데 3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굴을 쉽지 않게 하는 거야. 심지어 뭐 저기 춘천에 가면은 또 왕건이면서 대신 죽은 누구야? 고려 심육 누구지? 그 목이 없잖아요. 무덤에. 그래서 묘를 뭐 2개 쓰고 3개 쓰고 하는 게 있다는 거야. 뭐냐면 목을 없어서 그물을 해줬다 이런 설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또 이걸 가져간다 이런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리고 이 탑은 심지어 모든 걸 다 헐어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심초석에 사리탑이 나왔다. 심주석.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가 깨지는 거예요. 깨어진 동화야. 선화공주와 무동이 깨졌는데 여기에 이 사리봉영기 물론 한문으로 써 있죠. 금제 이게 금제야. 이게 금으로 만든 금치를 해서 만든 거기에 금제에 사리봉영기 어서 오세요. 사리를 어떻게 모셨다는 기록인데 백제 왕후가 가랑 이제 절집을 발언해서 언제 기해년에 639년에 탑을 결성해서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요거를 동국대학교 김상현 교수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절을 세운 이 탑을 세운 백제 왕후가 누군지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선화공주가 아닌 거야. 이게 선화공주였으면 이제 대박이 난 거야 여기. 아니 디즈니랜드 졌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 백제 왕후는 이 절을 세운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 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딱 나온 거야. 아주 정확하게. 신라 딸이 공주가 아닌 거야. 무동이가 신라 가서 선화공주는 바보라지 그걸 퍼뜨려가지고 부모가 쫓아내서 뭐 데리고 왔대는 그거였어야 딱 되는 게 이게 그냥 익산에 가면 지금도 선화공주하고 그 무동왕자 그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기해년을 바꿔보니까 639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나오면은 문화재는 대박이야. 그래서 언제 누가 그랬는데 그 백제 쪽 사람들 특히 이 끝까지 포기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좋아 사택 적덕의 따님인데 선화공주 아닌데 임금이 왕비가 하나만 있지 않았지 않느냐. 어? 그러면 이분은 오히려 선화공주하고 먼저 결혼을 했고 선화공주가 돌아가신 다음에 얻은 그 왕비가 아닐까? 또까지 갖다 붙인 거예요. 물론 지금 검증할 수가 없어. 그 얘기는 여러 가지 그냥 주장을 할 뿐인데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 깨진 게 뭐냐면 익산에 쌍릉이라 해서 능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미륵사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능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왕릉이고 하나는 왕비능으로 추정을 했고 이것이 바로 무동이하고 선화공주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것도 깨진 거지 이제. 그래서 아무튼 진짜 우리나라의 최대 러브 스토리가 지금 나오는 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나온 게 나은 건데 문화재는 이제 기록과 검증이 필요하니까. 이거 나온 것들 사진이에요. 아까 그 사리호라 그러죠. 사리호, 사리병 안에 여기 사리가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양구 그 바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금편, 조각, 금조각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꼬지, 모자 같은 데는 꼬지 하는 거. 유리, 옛날에 유리도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귀금속 수준이죠. 유리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구부러진 옥이죠. 구부러진 옥. 유리를 끼운 굿을 쭉 이렇게 목걸이 같이. 청동을 만든 핫, 이렇게. 화장품 그릇 같은 거. 쪽집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다 분석을 끝내고 똑같이 만들어서 다시 묻었어요. 이제 탑을 쌓아야 되니까 다시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님들하고 다 모여서 이렇게 이제 그 사리 화면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요거를 우회도를 여기다 이제 얹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탑이 다시. 그래서 그때 이게 이분이 소월주 스님인가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옛날에 그 20년 동안 이렇게 큰 집을 지어놓고 이 안에서 복원을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 사리 장엄고 이게 이제 외호, 내호 그리고 여기 내용 요거를 여기다 넣어서 작은 병을 큰 병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복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봉영기 요 기록 요거 다 해가지고 국보로 지정이 돼서 거기 익산 국립박물관, 지금 이제 국립박물관입니다. 거기 가면 원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서탑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복원이 끝나서 개방을 했는데 들어갈 수는 없고 똑같이 만든 동탑은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이렇게 더 다녀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요것은 그야말로 상상으로 복원한 겁니다. 여기 이제 1호 탑이 설명을 마쳤고, 그 다음에 백제 탑의 모본 가장 상위에 있는 샘플 탑이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죠. 지금 정림사는 역시 또 터만 남아있는데 그 마당에 석탑, 5층 석탑이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백제 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탑이라면 뒤에 가서 설명 다시 하겠지만 몇 가지 경우가 있죠. 진짜 고구려 신라 백제할 때 그 백제 때 세운 탑도 있고 그 뒤에 통일신라나 고려나 이때 와서 세우지만 시기는 그때 세웠지만 세우는 형태는 백제의 형태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백제 탑이라고 하거든요. 백제 계열. 근데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백제 때 세운 백제의 모본이 되는 탑이에요. 그래서 정림사 절은 백제가 웅진을 거쳐서 사비로 천도한
538년부터 멸망한 620년 사이에 이 절을 지었을 걸로 보는데 아까 그 미륵사지 서탑에서 그것은 거의 건물 형태같이 이렇게 건물을 돌로 지었다고 본다면 요거는 예술적으로 거의 완벽한 석탑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것도 국보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배 나온 것만 배울림이 아니고 위아래가 달라지는 그것도 배울림이다. 이것도 배울림이라고 합니다. 요거. 그래서 배울림으로 세웠고 전체적으로 목조공을 느낌. 그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얇고 넓은 지붕의 끝에 살짝 올린 아주 전형적인 그 백제탑의 지붕돌이고 지붕돌 밑에 이 받침돌이 이렇게 부드럽게 두공각을 죽여가지고 모난 거를 죽인 그런 게 있어요. 요게 그 얘기가 요겁니다. 지붕 받침돌의 사각형 석재를 모서리를 탁탁 죽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무를 가지고 막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석탑인데 이 탑에 또 역사가 붙어있는 게 뭐냐면은 요 1층 몸돌에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현장 가서 보면 소정방이가 새긴 글씨가 있어요. 백제를 멸망시키고 대당나라가 백제국을 평정하고 비명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글씨들이 쭉 써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동안은 처음에 전해지기는 소정방이가 이 탑을 세웠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전해진 적이 있는데 그건 잘못 전해진 거고 여기 백제를 멸망시키고 탑 위에다가 그냥 새긴 겁니다. 이제 승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새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제탑의 모본을 보여드렸는데 백제탑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그 얘기 누가 했잖아요. 백제탑이 백제 땅에 있겠죠. 어디 있겠어요? 그게 이제 백제탑의 백제 계열 얘기하는 겁니다. 백제 계열. 그래서 앞서 말한 백제 때 세워진 탑은 이 두 개예요. 미륵사지 탑하고 정민사지 탑은 백제 때 세웠습니다. 탑 자체를. 나머지 이렇게 예를 들은 탑들은 백제 계열 탑이지만 순수 백제 때 세운 것도 있고 백제 이후에 통일신라나 고려나 뭐 이때 세웠지만 그 스타일이 백제계의 탑 모양을 가져오면은 백제 계열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화가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제 계열 문화 그 모양의 신라 계열이 또 믹스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절충양식 석탑도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 한번 쭉 보세요. 다 가보셨나? 제일 북쪽에 있는 것부터 해서 보원사지, 안국사지, 그다음에 사실 요 한양에도 하나 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쭉 가면 계룡산의 남매탑에 있는 5층, 7층, 5층 석탑, 정민사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그리고 장아리, 익산 왕국리, 그다음에 금산사에 있는 거, 귀신사에 있는 거, 요거는 서천에 있는 거, 정읍에 있는 거. 많아요. 제법. 제일 남쪽이 아마 강진, 월남사지, 3층 석탑까지가 제일 아마 남쪽이에요. 요것만 쭉 보러 다니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탑을 공부하고 보면은 그 계열과 족보를 보면은 진짜 내가 나한테 더 쏙쏙 들어온다. 요게 이제 그 부여 정민사지에서 멀지 않은 바로 밑에 동네 장아리에 있는 3층 딱 느낌이 아까 그 5층 석탑의 아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만 늘씬하고 길지 몸돌이 좀 늘씬해요. 근데 요 지붕돌이 얇고 끝에 살짝 올라간 거나 지붕돌을 받치는 밑에 돌을 각을 살짝 죽인 이건 똑같잖아. 그래서 요거는 장아리 3층 석탑도 요거는 시기는 고려 초로 분류가 되지만 역시 백제의 석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민사지 석탑하고 가장 가깝고 충실하게 모방을 했다. 이건 서천, 성북리,
5층 석탑인데 하나, 둘, 셋, 네, 4층밖에 없어요. 요 5층 아닌데 요거는 요건 노반. 이제 탑을 이제 입문과정 끝나면 탑 정도는 이제 가서 막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4층은 없다 그랬잖아요, 탑은. 그럼 이건 5층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4층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5층 탑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름은. 역시 정림사진, 요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요 앞에 요거하고. 사진 나란히 너무 비슷해요, 얘. 지붕돌, 요 밑에 받침 똑같잖아요, 몸돌. 몸돌은 얘가 더 날씬해, 얘가. 얘가 제일 날씬해, 지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계룡산에 있는 거, 갑사에서 동악산 넘어가는 산코스를 우리가 등산 많이 하는데 그 중간에 남매탑이라고 있어요. 남매탑. 요 뒤에 게 7층 모래비탑이고 요게 5층 누이탑인데 요거가 역시 백제계열 탑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몸돌. 지붕돌 얇고 끝에만 살짝 올라가고 지붕돌 받치는 돌을 딱 이렇게 각을 죽여서 공 굴린다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실제 많이 가서 봤습니다. 이 뒤에 있는 7층 탑도 뭐 비슷하지만 약간 얘는 요 위에 요 1층까지는 근데 2층부터는 조금 약간 그냥 눌러붙인 성격인데 얘는 2층, 3층도 거의 백제계열 탑 그대로 보이죠. 이거는 김제의 미륵사 뒤에 있는 귀신사. 귀신이 나오는 귀신이 아니고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그 귀신사인데 거기에도 3층 석탑이 있어요. 근데 약간 아까 거는 슬림하고 열심한데 얘는 약간 중후한 맛이 나는데 그래도 지붕돌이나 지붕돌 받침돌을 딱딱 공굴려 놓은 거를 보면 역시 신라 아니 백제계열 탑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요거는 신라 때 세운 백제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정읍 은선리 3층 석탑 얘도 늘씬하잖아요. 백제 여자들이 다 늘씬했나 봐. 남자들이 늘씬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기에는 무슨 절이 있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탑 이름을 정할 때 그 절이 터만 남았어도 무슨 절이 있는지를 알면은 정림사지 무슨 사지 이러는데 여기는 절이 무슨 절인지 몰라. 그러면 동네 이름을 붙여요. 할 수 없이. 은선리 삼층석탑 이렇게. 요거는 이제 순창에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에 순창여고가 있는데 요거 교사 뒤쪽에 동네가 순하이 김순하 씨랑 관계없죠. 순하이 3층 석탑. 이것도 백제계. 이것도 1층 목도를 보면 느낌이 벌써 딱 끝나서 길죠. 근데 지붕돌은 신라 쪽 탑으로 이제 점점 믹스가 되는 느낌. 여기는 옥천사가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랬는데 옥천사지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장 남쪽에 있다는 강진, 월남사지. 이 강진은 그 월출산 있죠, 월출산. 월출산이 그냥 대박 이만큼이 월남사지 그 섹터라고 보면 요만큼은 강진 땅이에요. 여기는 어디지? 강진 위에? 도갑사가 있는 데가 어디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월출산인데 강진에서 볼 때는 강진 월출산은 요만큼이야. 이거 어딘가 찾아봐. 도갑사 있는 데가 무슨 군인가? 해남? 해남에? 아닌데. 영암. 영암. 여기는 영암 땅이야. 도갑사니까. 월출산 누구 얘네 땅이라고 하는 게 더 맞죠. 그래도 강진에서는 강진 월출산이야. 그 여기에 절이 왜 월남사냐면은 얘는 월남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베트남하고는 월출산 남쪽이라 그래서 월남이에요. 월출산 남쪽에 있잖아요. 여기가 마을이. 이 마을이 월남이야. 월출산 남쪽. 그래서 월남사의 절도.
난 어떤 사람이 이거 진짜 나한테 질문해서 내가 당황했어요. 월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래서. 물론 그 사람도 조크를 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역시 그 몸돌 이런 게 길고 날씬한 백제탑의 전형인데 전탑이 양지가 가미됐다는데 전탑이 어디 있어요? 벽돌이 없는데 이따가 배우겠지만 전탑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지붕돌 위 아래를 보면 됩니다. 지붕돌 내가 이거 확대한 거 이만큼 일부러 요렇게 계단식으로 하면은 전탑이에요. 내려가 줄어들 때도 계단식, 위로도 또 줄이고. 그러면 전탑이 아닌 석탑은 어떻게 돼요? 석탑은 그냥 돌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깎잖아요. 이렇게. 이게 석탑이지, 이게. 지금도 이렇게 깎죠. 근데 전탑을 하면은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는 거야. 들여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요걸로 들어가는 이걸 살리는 거예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이게 전탑이에요. 전탑 또는 모전탑. 전탑이냐 모전탑이냐 이제 벽돌이냐 아니냐 차이니까 양식은 그래서 이거는 월남사지에 전탑 양식이 가미된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 금곡사의 3층 석탑. 이거는 약간 이형탑이라고 할 정도로 특히 이 몽돌이 여러 개의 돌로 받침, 본체, 위에 또 하나가 더 있고 이런 좀 복잡한 형상을 띠는 좀 드문 탑인데 거기다 또 이게 감시를 희한하게 이게 뒤집어진 거 잘못 났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좀 다양한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강진에 있는데 또 백제 계열 탑으로 전체적으로는 느낌은 백제 계열 탑에 그걸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장 북쪽에 있는 백제 탑입니다. 한독의약품 박물관. 한독의약품이 어디 있었냐면 원래는 저 중남부 쪽에 있었어요. 한독까지 크게 써 있었는데 지금은 장원으로 내려갔어요. 한독약품이. 그래서 그 한독약품에 자체적으로 또 한독 박물관이 있어요. 한독약품 박물관. 물론 대부분은 약에 관한 박물관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마당에 요 탑이 서 요거 누가 봐도 딱 백제탑이죠. 이제 백제탑은 들어오죠. 이미지가. 어느 익산의 어느 절터에 있던 탑인데 일본 사람이 요거를 딱 획득을 했다가 2차 대전 패망하고 일본이 망하니까 그냥 방치하고 가버린 거를 한독약품이 사서 좀 정리해가지고 자기네 박물관 마당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적으로는 가장 북쪽에 있고 홍제동 탑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국립중앙박물관 떠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대략 백제탑을 한번 쭉 백제탑 호적을 정리해봤고요. 이제 신라탑. 신라로 가는데 신라는 최초 탑이 분황사탑인데 이게 모전석탑이에요. 요게 그래서 모전석탑은 뭐냐? 전탑은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집 짓듯이 싸서 탑을 만든 건데 우리나라는 벽돌 기술이 없었어요. 조선 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전탑을 쌓고 싶으니까 벽돌은 없고 일반 돌을 벽돌처럼 잘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하여튼 석공들이 다 돌을 잘라. 그걸 벽돌 쌓듯이 쌓는 거예요. 그게 모전탑이야. 모라는 거는 이제 모방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탑은 모전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모전탑이나 그냥 전탑이나 똑같아. 얼른 보면. 그리고 이제 그거 확인해 보면은 전탑인지 모전탑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라고 해서 가면 다 써 있으니까. 그냥 모전탑이다 전탑이다 이렇게. 여기 이제 분황사탑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탐리 5층 서탑 요것도 모전탑이에요. 요게 또 아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원본을 상실한 모양이고 요거는 지금 원본이 그냥 남아있는 5층 탑인데 그야말로 여기 이제
내가 A타입, B타입을 요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탑을 분류한 학자들이 붙이거나 다른 데 나가서 그 저기 A타입 있잖아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A타입이란 뭐냐면은 그냥 벽돌 쌓듯이 쌓은 건 A타입입니다. A타입. B타입은 여기 뭐 벽돌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돌로 쌓은 석탑 같은데 전탑으로 분류되는 걸 제가 B탑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전탑으로 분류되는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분황사 모전 석탑은 이게 원래 9층 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무너져 있어서 복원을 한 게 3층만 복원하고 우리가 탑을 위에서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높은 거는. 근데 이 사진은 어디서 나오면 여기에 분황사 입장권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위에서 본 사진, 지붕을 이렇게 사각을 딱 처리한 모습. 밑에서 보면 이거밖에 안 보이죠, 맨날. 요거는 모전석탑,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쌓은 탑인데 꽤 큽니다, 규모도. 그래서 아마 분황사하고 동시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1층에 각 면마다 감실이 아주 제법 크게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서 안에는 통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냥 여기 안에만 약간 홈이 파져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이렇게 돌문이 뭐 열고 닫는 것 같지 않은데 두 개씩, 두 짝씩이 있는데 거기 인왕산을 다 새겼고 네 귀퉁이에 아까 그 미륵사지에도 수호 석인상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도 사자 4마리가 있어요. 이게 암수 2마리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쪽이 바다 쪽이거든요. 여기로 쭉 가면은 동해바다야. 근데 한동안은 이 동해바다 얘를 물개라고 그랬어요. 물개. 아니 무슨 불교에서 스님들이 물개를 조각해서 갖다 놓겠어. 사자입니다. 사자.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자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조선 말까지. 이때는 얘기 들었는데 본 적이 없어요. 불교에서 사자 소리 많이 나오거든요. 사자후. 스님이 내지르는 소리 사자후라 그래. 그리고 문서보살이 타고 다니는 거 사자라 그래. 백수의 왕이라 그래. 호랑이하고 맞먹는다 그래. 근데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보고는 빼지. 보고는 빼고 듣고 읽고 뭐 감이 잡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매끈하게 되고 얘는 진짜 가서 물개 같아. 매끈해 이렇게. 그래서 물개를 깎아서 놀 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타입. 요거 A타입이에요. 진짜 돌로 쌓고 여기는 B타입. 벽돌이 없는데 전탑이라는 거야. 모전. 왜? 요걸 보면 된다 그랬죠. 지붕돌 위 아래가 이렇게 날렵하게 돌로 깎지 않고 층수를 줄이고 해서 이 체감의 효과를 냈다. 그럼 이거 B타입 모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방이 아니고 남쪽 중앙에만 감실이 나 있고요. 요것도 배울리면. 그러니까 배울리면 꼭 요거 아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붕돌이 전탑 형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벽돌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모전탑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번 주말 답사 때 여기부터 갑니다. 지난번 영양에 가서 영양탑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성, 안동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전석탑은 벽돌 모양을 가공한 돌을 벽돌 쌓는 방식으로 쌓은 가짜 전탑이다. 이를테면, 근데 가짜 그럼 좀 나쁜 뜻이잖아. 진짜 가짜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모전탑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형태다. 벽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축 문화에. 그래서 석탑만큼 튼튼하진 않지만 전탑이나 전탑보다 낫지. 오히려 돌을 자른 거니까. 벽돌은 팍팍 부러질 수 있잖아요. 구운 거니까. 흙을 구운 거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모전탑이 많지 않은 이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돌을 다 깎아야 되잖아. 그게 품이 많이 들어간대. 돌을 캐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요만큼이 여기가 무너졌다 그러면 또 돌을 깎아야 돼. 그 채울 돌을. 그래서 보수하기 힘들어서 그냥 내깔려 드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우리나라는 삼국 중에서 돌이 가장 흔하고 돌이 많다 보니까 가공술도 뛰어나요. 그 서양의 조각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 조각은 대리석은 잘 파져요. 우리 화강석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돌 다루는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모전탑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제가 A타입, B타입에 첫째가 A타입입니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한 거. B는 일반 석탑하고 별 차이가 없이 몸돌, 지붕돌을 쌓았는데 몸돌 옆에 우주가 없고 지붕돌에 전탑처럼 층이 지어져 있는 거는 모전탑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탑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글씨가 복잡하니까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모전석탑에 국보가 3개가 있어요. 가짜석 전탑에 가짜로 이렇게 생각하지. 요거 영양에 있는 거, 요거 아주 진짜 기가 막히는 건데, 요거 지난번에 영양 답사 가서 우리 봤습니다. 요번에 가서 볼게요. 의성 요거. 요거는 이제 11월 달에 경주 가면 볼 겁니다. 분황사 모전. 그래서 모전석탑의 국보는 3개다. 족보를 쫙 빼고 있으셔야 돼요. 얘는 좀 특이한 게 지붕돌과 지붕돌 사이에 이렇게 벨트를 둘러듯이 하나씩 더 넣었어, 장식을. 훨씬 이쁘죠? 얘는 약간 모양은 좀 비교하면 뭐한데 얘보다는 얘가 훨씬 이쁘죠, 아무튼. 그리고 얘는 벽돌 쌓듯이 쌓잖아. 그죠? 얘는 A타입이야. 얘는 B타입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영양에 가서 봤던 산해리, 전에는 본감 모전 이렇게 불렀는데 동네 이름인데 지금 산해리 5층 모전 석탑 1. 석탑은 지붕만 세면 됩니다.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헷갈려. 1, 2, 3, 4 지붕만 세면 얘는 지붕 아닙니다. 벨트 한 거니까. 데코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얘는 노반, 6층 아닙니다. 노반 위에 상층 뭐 장식물이 있었는데 장식물은 오래돼서 사라진 거죠. 그리고 기단은 그냥 1층 기단만 있어요. 그리고 감실이 남쪽에만 있고. 그래서 2층 이상 몸돌에 독특하게도 중간 정도의 높이마다 돌을 돌출시켜 내미로 띠를 띠고 있다. 근데 역시 벽돌로 싸서 어느 타입으로 했는지 관계없지만 지붕돌 똑같이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그 방식을 써. 계단 모양. 제천에 지금 우리나라가 신기한 게 전탑하고 모전탑이 90%가 다 경상북도 지역에 있어요. 90%가. 영양, 안동, 의성. 근데 드물게 제천 장내 하나 있어요. 제천에. 요 지난번에 갔는데 공사 중이라 포장을 들러놔가지고 오마이갓 못 봤습니다. 이것도 아주 멋있어요. 7층. 제법 거하죠. 역시 1층 건물같이 박스형인데 남쪽에만 감실이 있다. 안동 거를 보면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안동 거는 여기다 기와를 입혔던 흔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의성 아까 탐리 옆에 빙산사지라는 곳에 이렇게 5층 석탑. 요거는 B타입이죠. 그냥 석탑하고 똑같이 몸을 석재로 했는데 지붕 보면은 얘는 분류가 모전탑으로 가는 거예요. 지붕. 계단식이라. 밑에는 어차피 계단식인데 위를 봐야 돼. 위에. 밑에는 석탑도 계단식이에요. 위에, 지붕 위에. 그러니까 지붕. 얘는 지붕이 아니죠. 얘는 받침이지. 지붕이 계단식으로 돼 있으면 모전탑으로 분류를 합니다. 얘도 남쪽에만 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에 노반. 베이스에 베이스. 그 위에 상륜부를 세우려니까 베이스를 하나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닮은 꼴이라 제가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린 겁니다. 탐리 5층 탑하고 지금 보여드린 빙산사지 5층 탑하고 거의 닮은 꼴이에요.
아마 그 지역, 요 두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한 몇십 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지역에서 아마 이런 탑이 유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아까 영양거 닮은 꼴이 제천입니다. 두 개가 또 닮은. 얘도 여기 조금 높이하고 벨트 하나씩 딱딱 둘러놓으면 거의 차이 없어요. 다만 얘는 1층에 기둥을 세웠죠. 감실에도 기둥을, 돌기둥을 세우고 얘는 돌기둥 없이 그냥 벽돌로 쌓고 거의 그렇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얘는 이제 조금 확 갑자기 사이즈가 줄어들고 요건 그래서 중앙문화재도 아니고 지방문화재인데 아무튼 이건 안동에 있는 영양에 있는 어떤 절에 있는데 절마다에 약간 어설픈 느낌이 나긴 나요. 벽돌로 쌓는 벽돌 모양, 모전이죠, 모전. 벽돌 쌓고 계단식 지붕돌을 만들었죠. 요거는 최근에 올렸는데 저는 요거 안 올린 게 나은다 싶은데 요걸 올려가지고 그리고 요 감시를 당겨서 보면 위에 있고 옆에 기둥돌에는 나름대로 옛날 이렇게 무늬가 당초문이라고 해요. 요런 거는 당초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무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있다. 특징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를 딱 세워놓고 모전탑이냐 그러면 이거 다 모전탑 아니라 그러거든요. 이거 그냥 전부 돌이야. 결국 제가 얘기한 대로 지붕돌이 계단식이면 모전탑입니다. 무조건. 비록 전체 석탑하고 차이 없어도. 그래서 얘는 자연돌 위에다가 자연돌을 기단 삼아서 바로 몸돌, 지붕돌, 몸돌, 지붕돌 아주 심플한 3층 석탑인데 지붕의 모양을 딱 보니까 너는 모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어깨석 때문에 얘는 모전탑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누가 봐도 모전탑인지 알죠? 이제 벽돌을 지었으니까 모전 또는 전탑 요 하나하나가 벽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벽돌이면 전탑, 벽돌이 아니면 모전탑 이 모양은 이거는 석탑인데 지붕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석탑이면 이렇게 돌을 통돌을 싹 깎아서 아니면 계단식으로 하면 무조건 요건 전탑 또는 모전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석탑과 전탑의 차이를 본 거고 요건 전탑 또는 모전탑도 벽돌처럼 올 쌓으면 A타입, 석탑처럼 쌓는데 지붕돌 때문에 분류되면 B타입. 요건 제가 붙인 이름이다. 자, 지금까지 다 모전탑만 설명했는데 이제 드디어 전탑 나옵니다. 전탑. 이거 진짜 벽돌로 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탑은 5개 있습니다. 5개. 역시 다 경상북도 지방 안동에 3개 있고 대구라 그러는데 사실 대구 위쪽이에요. 803 북쪽 거기 하나 있고 드물게 경기도 여주에 하나 있는 거예요. 이 5개는 벽돌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모전탑이고 전탑은 only 5. 5개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는 안동 법풍사지. 지금 신세동이라는 여기 7층 전탑. 전에는 요 옆에 중앙선 철로가 지나가서 철로를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여. 철로가 지나가고 도로는 이 바깥에 있어. 아는 사람만 철로 토끼굴 지나가서 봐야 돼. 들어가서. 근데 지금 철로 없어지고 다 터버려가지고. 근데 아직 여기 환경 정리가 깔끔하게 안 돼서 좀 지난번에 갔는데 아주 불만스러웠습니다. 이번에 한번 더 가보려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이거는 이제 안동에 있는 동부동 5층 전탑이고 동부동이 어디냐면 옛날 안동역사. 안동역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역은 없는데 애꿎은 누가 손에 봤냐면 안동역 빅히트곡을 낸 가수 있죠. 안동역 앞에 안동역에서 노래비하는 막 그런 걸 막 세웠어. 근데 안동역이 옮겨간 거야. 이 안동역이 개털이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거는 개털된 안동역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그래서 동부동 5층 전탑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조탑동 5층 전탑, 아주 남한동 쪽에 의성하고 붙은 쪽에 있는데, 요것도 몇 년 동안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이 가림막을 쳐놔가지고 3번을 갔는데 못 봤어요. 요번 주말에 4번째 가서 볼지 못 볼지 하면 우리가 또 의지 한국인이잖아.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계속. 이거 한번 가서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7곡에 있는 송림사 5층 전탑. 아주 진짜 요거 샘플 전탑이죠. 이런 거는 막 태도 있고 여기 기둥 돌도 들어가 있고, 요건 내가 여기 기와 얹었잖아요. 이렇게. 기와를 얹은, 아까 보면은, 잠깐만. 이거 7층 국보인데 요거는 일부 막 기와가 남아있어요. 뭐 다 얹은 게 아니라. 요게 기와 흔적이에요. 요런 거. 그러니까 기와를 딱 얹었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온전하게 기와 얹은 게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와도 이렇게 장식을 했다. 근데 요거는 완전히 그런 장식 없이 일치 없이 그냥 벽돌로만 온전하게, 다른 거 안 보여요. 요것도 새로 복원을 끝내가지고 한동안 못 봤는데, 끝내고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뒤에 제가 찍은 거거든요.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 근데 너무 새탑 같아. 그리고 경상도 벗어나서 있는 유일하게 요거 여주 신력사에 있는 거 정확히 몇 층인지 몰라. 그래서 다층 전탑. 뭐 주장에 따라 틀려. 1, 2, 3, 4, 5, 6, 7층이네. 근데 7층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형식이 우리가 아는 탑의 형식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4개, 경기도에 하나 있는데, 경상도에 있는 건 다 고려 때 세운 거고, 저 통일신라 때, 여주에 나와 있는 거 하나가 고려 때 세운 건데, 약간 양식이 좀 특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탑도 이제 좀 백제 이어서 알아봤는데, 신라탑은 대개가 모잔탑이다. 문왕사 탑하고 의성 탑리가 그 A타입, B타입의 샘플로 시작을 해서. 근데 전탑은 전국에 5개밖에 없는데, 경상도 4개는 통일신라 때, 경기도에 있는 거는 고려 때 하나 세운 거다. 나머지 모전탑은 대부분 통일신라 때 건데, 고려 때 좀 일부 세웠고, 백제에서도 가끔 아까 모전탑으로 분류되는 거 보였죠. 근데 특이하게도 어쨌거나 전탑과 모전탑은 경북 지역에 몰려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지금 거의 100분 수업했거든요. 1시간 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끄고, 동영상 끄고. 안 나왔어요? 새로 배우는 것 같아.